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전에 기업들이 자금 조달할 때, 꽤 유용하게 썼던 금융 기법 하나가 논란의 중심에 선 사례인데요. 바로 CJ그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익 스와프, TRS 관련 분쟁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이게 보니까 꽤 오래된, 그러니까 2015년 거래인데 이걸 가지고 최근에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공정위가 10년 전 CJ에 TRS 거래를 문제 삼아서 과징금을 부과했고 CJ 측은 뭐 당연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CJ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랄까 다른 대기업들의 자금 조달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공정의 제재 이유가 뭔지, 또 CJ 측은 어떤 논리로 반박하는지, 그리고 이 논란이 재계 전반, 또 궁극적으로 당신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일단 사건의 핵심부터 봐야겠죠. 공정위는 CJ와 CJCGV가 2015년에 TRS 계약을 맺은 게 당시 좀 부실했던 계열사 CJ건설하고 심율라인을 부당하게 지원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과징금이 총 65억 원 정도 부과된 거고요. 그렇죠. 공정위 주장은 이렇습니다. 당시 그 두 자회사가 재무 상태가 안 좋아서 자본 잠식 우려까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자금 조달이 어려웠는데 모 회사인 CJ와 CJCGV가 이제 하나증권하고 TRS 계약을 맺어서 사실상 지급 보증을 서준 셈이다. 이렇게 본 거죠. 아, 보증을 서줬다. 네, 그 덕분에 이제 자회사들이 총 6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CB라고 하죠. 이걸 낮은 금리로 발행하는 데 성공했고 약 52억 원 정도 이자 비용을 아꼈다는 계산이고요. 그럼 공정위는 뭐가 문제라고 본 건가요? 그 신용 보강에 대한 대가를 안 받았다. 정확합니다. 모 회사가 이런 신용 보강, 그러니까 보증 서준 것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고 또 이 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 CJ건설의 도급 순위가 올라가거나 시뮬라인의 시장 지배력이 강해지는 등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쳤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CJ 측 입장은 완전히 다르던데요. TRS는 그 당시에 뭐 불법도 아니었고 시장에서 흔히 쓰던 금융 기법이었다. 그리고 유상증자나 채권 발행보다 이게 더 나은 경영상의 판단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네. 잠재력이 있는 자회사가 잠깐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건 책임 경영의 일환이다. 이런 논리죠. 그렇죠. 실제로 뭐 그 덕분인지 CJ건설도 살아났고 시뮬라인도 지금은 글로벌 기업으로 컸다고 하고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논란이 좀 복잡해지는 건데요. 중요한 점은 이 거래가 2018년에 금융감독원 조사 때나 심지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정위 자체 실태조사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좀 이상하네요. 자체 조사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요? 네, 그랬는데 작년에 한 시민단체가 이걸 다시 신고하면서 재조사가 시작됐고 결국 이번 제재로 이어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재계에서는 뒷북 제재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CJ만 문제 삼느냐 이런 형평성 논란도 있고요. 저희가 본 자료에도 나오지만 당시 뭐 한화나 KT, 신세계 같은 다른 많은 대기업들도 비슷한 TRS 거래를 활용했었거든요. 듣고 보니 정말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의 과징금 문제로 끝날 것 같지가 않은데요. 당신께서 특히 좀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이 결정이 앞으로 가져올 변화? 뭐랄까 후폭풍이겠죠? 정확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CJ 제재를 약간 신호탄으로 보는 것 같아요. TRS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특수목적법인 SPC라고 하죠. 이걸 이용한 자금 보충 약정 같이 대기업들이 계열사 간 채무 보증 규제를 좀 우회하는 걸로 보이는 다른 방식들까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나선 상황입니다. 대상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46개 대기업 집단 소속 2093개 회사. 그러니까 거의 전수조사 수준이죠. 와, 상당하네요. 네, 이건 앞으로 기업들이 자회사의 유동성을 지원하거나 자본을 확충할 때 널리 사용해온 TRS 같은 방식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자금 조달 통로마저 막힐 수 있다고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죠. 과거에는 문제 없다고 봤던 대기업들이 흔히 사용하던 자금 조달 방식 TRS가 10년이 지나서
부당 지원이라는 딱지를 받으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정위는 이걸 계기로 유사 사례 전반을 조사하겠다고 나서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 여기서 당신께 던져볼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합법적인 금융기법 활용과 부당한 계열사 지원, 그 경계는 과연 어디일까요? 그렇죠. 특히 과거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던 사안에 대해서 규제 당국의 입장이 이렇게 바뀌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과연 경영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한 문제죠. 네,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 경쟁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정말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단순히 금융기법 논란을 넘어서 이 규제 예측 가능성이 흔들릴 때 혁신적인 금융활동이나 기업 성장이 어떻게 위축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좀 상징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참 어려운 숙제네요.